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입니다. 패널 네 분의 한 방이 있는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제 봅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모병제입니다. 지금 인구 절벽이다. 인구가 준다. 그러니까 병역을 할 인구도 줄고 있다. 그러니 모병제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모락모락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자, 기사를 소개하는 동안 네 분께서는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이 불러온 군 병력 절벽. 여당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검토다. 일단 뭐 확정은 아니고 검토 정도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모병제 얘기를 좀 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부 군병력 2020년까지 8만 명 줄여 50만 명으로 일단 줄이는 겁니다, 군병력을. 없으니까요, 사람이. 보면 병역 대상자 수 내년에 33만 명으로 그다음에 2020년 25만 명으로 계속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대책을 얘기가 나오는 게 여군을 늘리고 귀화자도 병역을 하도록 뭐 추진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드론봇 뭐 경찰에서 그러니까 장비를 통해서 좀 어떻게 좀 만회를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군 복무 기간 단축 이 부분을 조금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냐. 지금 너무 많이 단축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모병제 얘기 있었죠.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현실이 된 인구절벽, 군병력 50만으로 감축, 모병제도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여당 내녀 싱크탱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게 연구도 하고 있고 총선 공약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 모병제 얘기를 해볼 텐데 우선 여기서 관련 영상 확인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력 인구, 병역 의무자 감소, 그리고 지역 공동화는 기존의 교육, 병역, 행정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교육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병력 구조를 정형화하며 군 인력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하여 전환 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대체 복무는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간부 여군 비중을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 연령을 지금 27세에서 29세까지 조정하며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널 네 분께 질문을 좁히겠습니다. 모병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 왔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좀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윤영걸 대표.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뭐 그거 할 때가 아니죠. 지금 총선 앞두고 또 이거 발표하는 게 저는 어긋나간다고 보고 예. 이거를 군 문제를 자꾸 예. 표랑 연결시켜서 문제할 게 아니다. 지금 군 복무 기간이 너무 짧아져 가지고 제가 지금 전방 어떻게 하다 시찰 한번 가보면은 예. 전문가가 하나도 없어요. 예. 부사관들이나 겨우 저 대포나 이런 기계를 만지지 예. 입대하자마자 바로 전역하니까 그런 면에서 전역 군 복무 기간 단축부터 저는 재검토부터 해야지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가야겠죠. 언젠가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지금 때가 보시는 아니라고 거네요. 봅니다. 네. 조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군사 전쟁의 시대가 재래식 무기의 예.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병력의 수로만 갖고 뭐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예 군인화, 첨단 군 시설화를 통해서 군인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필요 병력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군대 들어가 보면 뭐 골프병, 뭐 잔디병,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직접 전투력과 관련 없는 일을 하는 병력들이 병사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병력들만 줄이고 군무원으로 대체하더라도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대원 전 원장께서는 결국 이렇게 쓰셨네요. 예. 결국. 예. 뭐 결국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제가 육사 출신이지만 예. 결국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결국 돈의 문제다. 예. 쩐의 문제다. 모병제는 사실 직업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직업으로서 군인 생활하는 거하고 징집돼서 온 분들하고는 이 사고방식과 마인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거를 갖다가 이제 직업 군인으로 결국 대체를 해야 되는데 예. 우리 사회가 그걸 감당할 정도의 경제력이 되느냐. 그 경제력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돈 문제에 대한 고민이 좀 바탕이 있어야 그렇죠. 된다는 예. 얘기네요. 예. 예. 김성수 평론가. 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죠. 예. 별들을 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 전체 인건비에서 별들이 받고 있는 혜택들을 한번 보세요. 뭐 왜 국회의원 혜택들만 관심이 있죠? 뭐 그런 혜택들을 철저하게 줄여나가고 정말 그 부사관 이상 그리고 그 위관급 장교들이 충실한 그런
작지만 강한 군대. 예. 지금 그 군대 벌써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준비를 해서 해나가야 된다. 지금 가야 된다는 입장인데 뭐 내부 의견 여러 가지 지금 갈래를 좀 나뉘었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커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커피 기사가 오늘 좀 몇 개 눈에 띄더군요. 다음 기사입니다. 커피에 푹 빠진 한국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53잔. 그럼 매일 모든 국민이 거의 매일 한 잔 마신다는 계산이 돼요. 커피 전문점 매출은 11년 사이에 14배. 작년에 43억 달러, 미중 이어 3위다. 커피에 푹 빠졌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기사입니다. 그러면 커피 전문점들이 돈을 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레드오션 문턱 넘은 커피 전문점 한숨만 쌓인다는 거. 너무 많습니다. 너무. 전국에 7만 1,000개 커피를 파는 가게가. 7월 경제 몸살이다. 폐업률 급증하다. 여기에 문제가 좀 담겨 있습니다. 자, 다음은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태그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미인 대회에 출전한 한 베트남 여성 헤어스타일이 눈에 띄죠. 평범한 대학생이던 이 여성은 몇 달 전 유방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로 탈모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렇게 대회까지 출전한 이유, 암 환자가 된 이후 떨어진 자신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아름답고 당당한 그녀의 도전,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겠죠. 두 번째 이슈태그는 특별한 만남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기 캐릭터 펭수를 만났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홍보 영상 촬영 도중 깜짝 만남이 성사된 건데요. 펭수는 요즘 젊은이들의 뽀로로로 통합니다. 유튜브는 물론 방송사를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귀여운 외모를 가졌지만 누구에게든 할 말은 꼭 하는 모습이 대리만족을 준다는 게 인기 비결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출국 정지입니다. 우리나라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치외법권을 주장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한국을 떠났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그가 어제 한국에 재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외 일정을 마치고 비행기 환승을 위해 인천공항에 온 소장을 우리 경찰이 체포한 건데요. 하지만 계속 혐의를 부인해 추가 조사를 위한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청춘들의 뽀로로 펭수. 굉장히 좀 재미있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